자, 21년 6월 고2 모의고사 시작할게. 자, 20번. 남매 간의 경쟁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진을 좀 더 부정적인 단어로 stubborn이라고 할 수 있겠지. 부모로서 이 위험들 중 하나, 즉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야. 는 비교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호의적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부정적인 쪽에서 비교하는 거지. 좋은 쪽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잘하는 애가 아니라 네가 더 못해, 이런 식으로. 비교는 뭐 기본적으로 나쁜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찾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우위를, 즉 경쟁에서 내가 더 좋기를 바라는데 내가 더 못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뭐냐? not A but B, A가 아니다, 오히려 B이다. 얼마나 빠르게 아이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승선을 먼저 가로지르냐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번에는 10초에 달렸고 나중에는 9초에 달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냐 2등이냐. 그래서 이 3번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경쟁우위. 경쟁적으로 더 뛰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습성.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교는 최악이다. 이 얘기를 뒷받침해서 쓰는 거지. 남자아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가 키가 큰지에 대해서. 요거 붙여 쓰는 거 은근히 포인트야. How he is tall 이라고 오답 나오니까 얼마나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 쓰는 거. 얘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 어디에? 누가 가장 큰지. 최상급 1등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3, 4번은 똑같은 내용이지, 그지? 비교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2번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야.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은. 아이들은 구조적으로 측정한다. 자기 자신을 그들의 또래와 비교해서 모든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딩 타는 능력에서부터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에 이르기까지. 역시 얘들이야. 그래서 비교하는 거. 이것도 이제 비교에 해당되지. measure themselves against their peers도 결국 비교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절대로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마라가 다시 또 2번이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서 걸리는 거야, 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들은 특히 민감하다. 실패에 대해서. 어떤 실패? 이야기 되어지는 실패. 그들 자신의 가족 간에서. 그래서 이 토크가 자동사인데 토크 about까지는 타동사겠지. 그래서 왜냐하면 about 뒤에 원래 목적어가 오니까. 그래서 수동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말되어지는 실패에 대해서 민감하다. 오케이. 따라서 부모들, 어떤 부모들? 약간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집에서 보호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지 않도록이겠지, 그지? 경쟁적인 커멘트를 하지 않도록, 비교적인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좀 고쳐 쓰자면 should be careful not to say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not to say comparative comments 뭐 이 정도. 어떤 커멘트? 보통 선호하는 커멘트 하나를 다른 아이보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 할 때 another 쓰는 거. 둘 중에 마지막 아이 할 때는 the other이었겠지, 그지? 2명의 아이들만 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another를 쓰는 거야. 이런 원칙을 깨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더 큰 경쟁 관계를 아이들 가운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아주 일관적인 이야기인 거야.
부모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 않도록 비교하는 말을, 더 특별히는 비교해서 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비교하는 말에 늘 민감하기 때문이다. 자, 21번.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말한다. 우화를 위대한 수도승에 대한 이끈 그의 추종자들을 명상 속으로. 막 뭐뭐 하려 할 때, 막 추종자들이 빠져들려고 할 때 그들의 선 순간으로, 이게 뭔가 명상에 빠진 순간 이런 용어야. 그들은 방해를 받곤 했다. 자, used to로 바꿀 수 있지. 과거 습관. 뭐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어떤 고양이? 걸어 다니곤 했던 사원을 가로질러 야옹거리면서, 그리고 방해하면서. 둘 다 분사구문이야.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는 상황. 이 수도승은 떠올렸다. 간단한 해결책을. 그는 묻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막대기에. 명상 기간, 시간 동안에. 뭐 단순한 행위인 거야. 당연한 행위일 수 있고. 이러한 해결책은 재빨리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고양이를 묶는다. 막대기에 먼저.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한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규칙같이 돼버린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고양이가 결국 자연사 했을 때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다. 왜 그랬을까?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를 해야, 이 추종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고양이를 묶은 다음에 명상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죽었어. 묶을 필요가 없어. 그럼 명상을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위기라는 표현을 쓴 거지.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 수 있을까? 고양이를 장대에 묶지 않고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명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주제인 거야.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어떤 이야기가 비유로 보여주는 내용이 주로 주제야.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일단 키워드고, 이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주제야.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습관이고 행동들이다. 꼭 규칙으로 굳어질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필요치 않은 규칙인 거지. 사실은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거야. 자, 비록 쓰여진 규칙도 저항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그냥 어려운 정도야. 바꾸기에 저항할 만한, 저항이 되긴 하지만 바꾸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 고집이 세다. 거의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고양이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들은 무언의 킬러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규칙이 더 위험하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규칙은 바꿀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지. 보이는 규칙도 바꾸기는 쉽지는 않기는 해. 근데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더욱 뭔가 이렇게 특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지. 고양이가 죽어버렸으니까. 뭐 보이는 규칙은 이런 거야. 잔디가 지금 안 자라고 있으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이거는 잔디가 자라고 나면 잔디밭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규칙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근데 보이지 않는 규칙. 명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고양이 때문에 명상을 못 하니까 고양이를 묶는 게 이제 하나의 규칙이 생겼던 거야. 근데 고양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명상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바꾸기 어렵다. 뭐 주제는 단순해. 스토리가 길어서 그래. 자, 그 다음 22번.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의사결정에 대해 말하자면 의사결정까지는 아니고요. 무슨 결정? 운동을 더 많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시라고 보면 돼. 너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어떤 목표? 비슷한 뭐랑 비슷한?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비슷한 되게 빡센 훈련을 세우는 거야. 근데 훈련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지. 목표는 거창하게 세우는데 안 해, 그걸. 그치? 그래서 요런 용두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용두삼이 목표는 거창하게 세우지만 아무것도 안 해. 너는 결정을 한다. 그 짐 멤버십을 그리고 결정을 한다. 이게 병렬로 보면 될 것 같아. 1시간을 보낼 결정을 한다. 짐에서 매일 목표 설정이야 이게. 근데 실제로는 안 해. 그래서 1번이랑 2번, 3번은 같은 내용이야. 너는 그거를 하루 이틀을 하지만 stick to 하면 뭐뭐를 고수하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 결정 어디 갔냐? decision을 하루 이틀 고수하지만 새로운 문장 chances are that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바꾸자면 it is likely that로 바꿀 수 있어. 네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계속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continue to, continue ing 둘 다 돼. 그 헌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결정만 하고 안 하는 거. 목표 세우고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시인 거지. 하지만 앞으로 빼서 보면 돼. 만약 네가 결정을 한다면 자 make a commitment 뒤에는 to 부정사인데 you are committed to 할 때는 ing 쓰는 거. 이거 만약에 변형으로 나오면 to고만 외운 상태에서는 당연히 틀리겠지. ing로 바꾸는 거 기억해야 돼. 조깅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만 혹은 더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거 병렬이야. 조깅하러 가기를 결정한다면 더하기로 결정한다면 몇 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너의 루틴에 잠자리 들기 전 이게 포인트는 몇 개야. 몇 개 막 마라톤 준비 이거 말고 몇 개를 목표로 한다면 너는 훨씬 더 고수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너의 결정에 병렬 구조지. 그리고 훨씬 더 만드는 경향이 있다. 습관을. 어떤 습관? 너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습관. 그래서 몇 개의 포인트라 그랬지? 그래서 포인트는 요점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 몇 개. 작은 습관은 이어진다. 장기적인 성공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도 역시 주제는 간단한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23번 창의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상상으로부터. 상상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창의성이다. 이게 주제. 뒤에는 이 문장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예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설명. 여기서 그래서 상상은 좀 마이너한 거고 이 크리에이티비티는 메이저한 거야. 좀 좋은 거야. 자, 볼게. 상상은 완전히 개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내적 의식의 개인적인, 내적인 같은 말이지, 그지? 혼자서 하는 거야. 겉으로 안 드러나는 거. 결과물이 없는 거. 공상에 가깝지, 그래서. 너는 어쩌면 누워 있을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채로. 너의 침대에. 이게 뭐뭐 채로이기 때문에 모션리스가 형용사거든? 그래서 이게 유사보호라는 문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유사보호라는 문법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법이라서 안 나올 확률이 크지만 나오면 거의 다 틀릴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는 motionlessly라는 부사를 쓰면 틀리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돼.
별표 하나 쳐놓을게. 침대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워 있을 수 있다. 흥분된 상태로. 이게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혼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마음은 흥분했는데 몸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반대 느낌.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상상 공상이야. 창의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 거지. 지금 이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개인적인 상상들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 전혀. 창의성은 그러하다. 뭔 말이야? has outcome. outcomes 할까? 오케이. outcomes. 이게 포인트지. 창의적이게 되는 것은 포함한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involve 다음에 ing 쓰는 거 기억해주고. 그래서 주제문이야. 처음으로 이거를 정리한 내용이 될 수 있지. 1번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었고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의성은 창의적이 되는 것은 이건 가진 주어네. 미안해. 이상할 수 있다. 뭐가 이상할 수 있냐? 묘사하는 것은. 자, 이것도 구조가 좀 특이해. 자, 무엇을 묘사하다잖아. 이게 뭐뭐로 무엇을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게 사실은 정확해. 아무것도 안 하는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수 있다.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수동사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그들이 창의적인 그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의도적인 방식으로 요런 거 이제 단어야. 이 창의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니까 다 외워야 돼.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추상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창의적인 사람은 다 뭔가 명확한 부분에서 창의적이다. 그들은 창의적이다 무언가에서. 자, 얘가 나와. 수학에서 창의적이고 공학에서 창의적이고 글쓰기에서 창의적이고 음악에서 사업에서 무언가에서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것은 포함한다. 또 나오지 involve ing. 집어넣는 것을 너의 상상력을 일감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작동시키는 것. put something to work를 그냥 무엇을 작동시키다라고 해놨네. 오케이. 어떤 면에서 상상력은 창의력은 적용된 상상력이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지. 적용된. 자, 그래서 역시 이 지문도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비교적 쉬운 지문이었어. 그 다음 새로운 기자는 가르침을 받는다. 시작하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뭐로 시작해? 가장 중요한 정보로. 그래서 이런 거 헤드라인이라고 하지. 첫 번째 문장 여기서는 리드라고 불리는 이라고 했지만 보통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 많이 하잖아. 그것은 포함한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게 포인트네.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 중요한 첫 문장. 기사에서 중요한 첫 문장. 좋은 리드는 전달할 수 있다. 많은 정보를. 리드가 나온 후에 정보는 제시된다. 줄어드는 순서. 원래 in order이 뭐뭐의 순서거든. 그래서 줄어드는 순서로. 뭐가 줄어드는 순서? 중요성이 줄어드는 순서로. 그래서 이게 역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중요한, 뒤에는 안 중요한. 기자들은 부른다. 이것을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넓은 부분이 꼭대기에 있다. 역 피라미드는 좋다. 독자들에게. 그렇겠지. 왜냐하면 첫 문장만 읽으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독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거야. 자, no matter what, whatever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리더들의 집중 정도, 집중력의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이. 자,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이 독자가 오직 리드만 읽든 혹은 전체 이야기를 다 읽든 상관없이 이 역피라미드는 최대화시킨다 정보를 그녀가 얻는, 독자가 얻는. 그렇겠지. 첫 문장만 읽어도 다 읽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쓴 거야, 기사를 일부러. 생각해봐라. 그 반대를 만약 기사가 쓰여진다면 미스테리 소설처럼. 미스테리 소설은 어때? 처음이 얇디 얇은, 좁디 좁은 이야기들이지 정보를 거의 담지 않는 극적인 결말을 가진 미스테리 소설. 어디에? 끝자락에. 그렇다면 독자들은 broke off in mid story, 중간 부분에서 읽다만 독자들은 놓칠 것이다, 요점을. 그지? 상상해봐라. imagine ing도 기억해줘. 기다리는 것을 뭐 할 때까지? 마지막 이야기의 문장까지. 이거는 절이 아니고 구였어. 마지막 이야기의 문장까지 기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우승했는지 혹은 슈퍼볼 게임에서 우승했는지. 얼마나 지겹겠어. 아니면 아예 끝 문장만 읽든지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오히려 독자에게 좋은 구조다라는 게 이제 뒷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하나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의 마지막 29번. 일하는 동안 연구 펠로우로서, 펠로우를 여기서 뭐 조수라고 해도 되고, 자, 연구원이라고 돼 있네. 그냥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하버드에서 스키너는 수행했다. 뭘 수행했냐? 여러 개의 실험들을 G에다가 컴마인지 뭐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어떤 창조물을, 발명품을, 어떤 발명품? 나중에 스키너 박스라고 알려지는 그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스키너 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오겠지. G 실험 도구야. G는 놓아진다. 이 박스들 중 하나에, 상자 중 하나에 놓아진다. 컴마 뒤에 나오는 which 계속적 문법. 그리고 이 박스는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막대기를, 끼워져 있는 내부에 막대기가 있어. 큰 상자 안에 막대기 하나. 이렇게 상상해 보면 돼. 간단하지. 구조는 간단해. 매번 G가 이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자, 요 it이, 요 별표 하나 쳐줄게. it이 G야, G. 자, 왜 이게 G냐면 원래 present A with B거든. 근데 원래 뜻이 A에게 B를 주다란 말이야. 근데 이 A가 수동이 되면서 A가 주어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게 받는 사람인 거야. G가 있지. G가 받을 때라고 하면 돼. G가 받을 때 음식을 이렇게 하면 돼. G는 받는다구나. G는 받는다 음식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 바를 누르는 속도, 빈도가 자연적으로 기록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야. 얼마나 자주 G가 바를 누르는가, 요걸 이제 알아보는 시스템이야. 처음에 G는 눌렀을지도 모른다 이 바를 실수로 혹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리고 또 뭐로? 그리고 그 결과로, 이게 이제 결과로라는 전치사구로 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우연히 실수로 눌렀는데, 호기심으로 눌렀는데 결과적으로 음식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다지도 모른다에 걸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G가 배우게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야. 스스로 습득한 거지. 뭘 배우게 되냐? 음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가 눌려질 때마다를 이제 배우게 되고, 병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를 누르기 시작한다. 의도적으로. 아까 전에는 우연히 반대 단어인 거지. 뭐 하기 위해서? be fed,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즉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학습이지, 그지? comparing results. 지금은 이 comparing 부분이 여기까지야. 분사구문이지. 여기 완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compare A with B가 이렇게나 멀리 있어. 이 문장은 뭐 쓰기든 순서 배열이든 나오면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문장이라서 주제문이기도 하고 문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 비교할 때 뭐를? 결과들과 어떤 결과? 그리고 뭐뭐와 비교할 때도 이것도 결과야. 결과. 자, 어떤 결과?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 어떤 쥐들? 받은 쥐들. 뭘 받은지를 음식에 대한 긍정적 광화를 받은 쥐들. 이게 이제 이 바를 누른 애들인 거야. 바를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긍정적 강화지. 뭐에 대한 긍정적 강화? 바를 누르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강화. 이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뭐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혹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해야겠는데 미안. 주어졌던 음식을 다른 빈도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바를 긍정적 강화를 받지 못했던 애들 혹은 강화를 얘도 뭐 큰 틀에서는 긍정적 강화를 못 받은 건데 다른 방식으로 다른 비율로 음식을 받았던 애들 긍정적 강화인데 약한 긍정적 강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두 집단들 다. 요건 없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병렬이니까. 여기다 2번이라고 하겠네. 미안. 이 두 집단 다, 두 집단들과 두 집단의 결과와 긍정적 강화를 잘 받은 쥐들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가주어야. 뭐가 분명해졌냐? 분명해진 내용이 주제겠지. 음식이 등장할 때, 액션의 결과로 음식이 등장할 때 이것은 영향을 미친다. 인과관계. 이것의 미래적 행동에. 이거 쥐겠지, 그지? 쥐의 미래적 행동. 그래서 이제 긍정적 강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 이 정도로 주제문을 만들 수 있겠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